안녕하세요. 김거희TV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부분이 홍준표는 그럼 어떻게 할까? 김태호는 어떻게 할까? 이것들이 굉장히 궁금할 사안일 것 같아요. 어제 황교안 당대표가 종로로 가겠다. 내가 종로로 간다. 하면서 아주 멋들어진 전문을 읽었습니다. 쭉 읽었어요. 멘트 굉장히 좋았고 나름대로 굉장히 결기 있어 보이고 문재인 정권을 심판한다. 칼을 꽂겠다 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작정을 한 거죠. 표정 관리도 굉장히 잘했어요. 굉장히 좀 여유 있는 듯한 제스처, 표정. 이런 걸 보면은 황교안 당대표가 연기력 또한 상당하다. 이제는 진짜 정치인 다 됐다.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어제 그 발표가 끝나고 나서 박완수 사무총장이 황교안 당대표 종로 출마 발표 직후에 기자들과 나눈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박완수 사무총장은 완전 황교안의 측근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홍준표는 내 생각이지만 동대문 을이다. 지역구가. 황교안이 출마 선언한 종로보다 더 험지죠. 동대문 을은. 황교안보다 더 험지인 동대문 을이다. 말을 안 들으면 효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효수하겠다. 홍준표, 동대문 을로 나와. 동대문 을에 가서 죽어. 종로보다 더 험지인 동대문 을로 가. 싫어? 그럼 공천 안 줘. 효수할 거야. 홍준표를 죽여서 걸어 놓을 거야. 이걸 보고 김태호는 쫄아서 알아서 말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협박이죠. 내 말 안 들어? 와서 꿇어. 야, 황교안도 종로 갔어. 그러면은 당대표인 황교안이 종로에 갈 정도면은 당신은 종로보다 더 험지로 가. 그래서 죽어.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당신을 죽여서 효수를 할 것이고, 김태우는 그것을 보고 이 본보기로 와서 말을 들을 거야. 지금 김태우도 말 안 듣고 있는데 홍준표 보내버리면 김태우도 말을 들을 거야. 이런 주장을 핀 겁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 김태우, 홍준표 이런 분들이 서울로 올라올까요? 황교안과 박완수 사무총장의 무릎 꿇고 굴종해서 서울로 올라오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홍준표와 김태우는 자신들의 플랜대로 갈 것이다. 그리고 사실상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홍준표가 왜 서울로 안 올라오느냐? 첫 번째, 이미 밀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일주일 전에. 이미 밀양으로 이사를 가서 다 이사가 끝났고 선거 전에 들어갔습니다. 지역구, 신문사, 온갖 곳을 돌아다니면서 이미 선거 유세가 시작이 됐어요. 너무 늦었다. 진작에 황교안이 한 2, 3주만 먼저 했었다고 하면은 저 같은 사람들도 지금 상황이 이런데 그래도 여러 가지 고민도 해야 되겠지만 한번 서울 올라오는 걸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떠냐 라고 말할 정도가 됐어요. 그래도 근데 지금은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이사도 다 가고 밀양에서 선거를 막 하고 있었는데 황교안이 안 올라와? 그럼 공천 안 줄 거야. 이렇게 협박했다고 해서 여기에 굴종해서 올라가는 모양을 보이면 밀양 시민들은 뭐가 되나요? 밀양에 있는 밀양과 약속한 그 시민들은 뭐가 되며 그 조직들은 뭐가 되며 황교안의 무릎 꿇은 홍준표의 모양새는 뭐가 됩니까? 홍준표야말로 등 떠밀려서 간신히 서울로 올라온 모양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모양이 너무 좋지 않고 밀양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서울 수도권은 황교안, 오세훈, 나경원, 김병준, 김문수 대선 주자급들이 정말 많아요. 전략적으로 볼 때 수도권만 똘똘 뭉쳐서 선거를 치르는 것보다는 권역별로 유세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전략적으로 볼 때도. 솔직히 우리가 이념도 좋고 다 좋은데 대선 주자급들은요 사실상 연예인입니다. 연예인. 연예인 보고 찍어주는 것처럼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 유명한 사람이네 해서 찍어주는 것처럼 거의 연예인이랑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정치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도 알만한 그런 정치인이 돌아다니면서 같이 선거 유세를 해주면 그 후보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 잘나고 못나고 이런 걸 떠나서 유명한 사람이니까, 널리 알려져 있고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과 같이 약소 후보들이 돌아다니면서 선거 유세를 한다. 그러면 이 연예인 같은 그 힘을 그 약소 후보에게 실어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당선 가능성이 올라가는 것이다. 특히 총선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유세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이미 넘치는, 이미 대선 주자들이 많은 그런 수도권에 다 몰려서 지방에 있는 뭐 PK, TK 이런 지역들이 오히려 소외되는 이런 느낌을 줘선 안 된다. 세 번째, 동대문 그 을은 황교안이 선택한 종로보다도 더 험집니다. 황교안은 당대표입니다. 홍준표보다 훨씬 유리한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지지율도 더 높고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만치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볼 때 정말 이제부터라도 잘하면 황교안은 이낙연을 잡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홍준표가 동대문구 을로 가서 이길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황교안도 사실 쉬운 게임이 아니에요. 만약에 홍준표가 올라와서 동대문구 을에서 선거를 치른다 라고 가정을 한다고 할 때 당이 도와주겠습니까? 홍준표를 도와주겠습니까? 지금 말 안 들으면 효소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이 당이 지원을 하겠는가? 방해를 하지 않으면 다행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홍준표의 선거를 한국당이 방해할 수도 있다. 이런 리스크를 지고 올라오는 것은 너무 어렵다. 거기다가 누가 봐도 홍준표가 동대문구 을에 가게 되면은 참 선거가 어렵게 될 것이므로 그 순간 홍준표의 정치 생명은 끝나게 됩니다. 말하자면 홍준표 입장에서 볼 때 서울에 올라오면은 그냥 정계 은퇴를 해야 돼요. 이건 거의 100%예요. 그러나 고향에서 출마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래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100% 죽을 길을 갑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살 길이 있는 그곳을 택합니까? 사실상 서울 험지로 나가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에요. 선택지로서의 의미가 없어요. 이거예요. 너 정계 은퇴할래? 아니면 정치 계속할래? 이렇게 두 가지 안을 준 것이고, 험지로 오는 것은 정계 은퇴를 뜻하는 것이고, 본인의 고향에 출마하는 것은 그래도 그것도 쉽진 않지만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당연히 가능성이 있는 것에 사람은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 죽을 길을 가는 바보는 없어요.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의 경우는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도 이렇게 뻔히 아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 올라옵니다. 사실상. 홍준표에겐 사실상 선택지가 없는 것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오늘날 이 상황에서는 오로지 자기 고향에서 열심히 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다. 똑같은 이유로 김태호도 안 올라온다. 못 올라온다. 올라올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뒤늦게 황교안에게 굴종해서 올라와서 험지로 가는 것은 나라를 위한, 당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황교안 개인을 위한 정치적 개죽음이다. 그것에 불과하다. 만약 공천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각자 도생을 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김태호, 홍준표 이런 사람에게 공천권을 준다 하면은 정말 날개를 달고 김태호와 홍준표가 그 PK 지역을, PK, TK 지역을 누리면서 열심히 선거 유세 지원을 할 거예요. 유세 지원을 돌아다닐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홍준표는 본인도 PK 40석을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될 것이고, 만약에 공천을 안 주게 된다 하면은 일종의 대선 경선의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끝에 가서는 너무 자유한국당이 총력을 동원해서 김태호와 홍준표를 떨어뜨리려고 애를 쓰게 되면은 이 사람들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황교안을 공격할 수도 있다. 오히려 그래야지 본인들이 사는 모양이 나오니까. 최악의 경우입니다. 최악의 경우. 국민들이 볼 때는 또 지네끼리 내부에서 싸우고 자빠졌네. 이런 느낌을 줄 가능성이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말 총선을 이기길 원하고 정말 뭉쳐서 싸우길 원한다고 하면은 권역별로 유세 가능한 판을 짜는 것이 맞다.
황교안 개인만을 위한 선거판이 아니라 당을 위한, 나라를 위한 선거판을 짜길 정말 기대를 합니다. 황교안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다른 대선 경쟁자들을 쳐내기 위해서 꾀를 부리다가 본인 꾀에 본인이 당한 거예요. 자승자박이에요. 그런데 홍준표, 김태우 이런 사람들은 한 번도 뭐 서울에 가야 된다. 대선 주자급들, 황교안, 험지로 가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뭐 물론 초반에 인정했죠.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대선 주자급들만 험지로 가고 나는 안 가. 라고 하니까 아니 그럼 당신이나 가라. 네가 가라. 네가 가라 하와이. 아니 왜 이 어려운 선거판에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살려야 될 이런 선거판에서 왜 다 죽이려고 하느냐.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대선 주자급들을 왜 다 죽이려고 하느냐. 당신이나 가라. 험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있어요. 그러나 한 번도 중진들, 대선 주자급들이 험지로 가서 희생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황교안은 본인이 내뱉은 말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종로로 가는 것은. 그러나 다른 후보들은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고 오히려 이번 선거에서 대선 주자급 정치인들이 다 살아 올라가는 것이 자유한국당에 더 이롭다. 그리고 수도권에서만 똘똘 뭉쳐서 선거를 치르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총선이에요. 전국이 다 중요한 거예요. 권역별로 정말 유명한 연예인 같은 정치인들이 돌아다니는 모습이 나와야 총선에 그래도 유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김태호, 홍준표에겐 선택지가 없다. 선택지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관위에서 정말 선거를 이기는 그런 결정을 내려주시길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박한수 사무총장 보세요. 효수하겠다. 무릎 꿇어. 야, 황교안도 종로 왔어. 무릎 꿇어. 이게 똘똘 뭉쳐서 선거를 치르자고 하는 사람의 자세입니까? 내 밑으로 들어와. 황교안 밑으로 다닥다닥 붙어. 넌 내 아래야. 하는 거지. 참 정말 놀랍게도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것에 굴종하지 않을 것 같다. 다시 한번 공천관리위원회 정말 올바른 판단을 기대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